오늘은 눈물의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사연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당근을 채를 썰어서 도마에다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그럴 필요 없이 채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을 사실 때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깨끗하게 씻어갖고 잘생긴 당근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요 정도 했을 때 멈추세요. 잘못하면 손 나가니까. 그거는 수입 당근이거든요. 세척 당근. 그거는 맛이 쌉수름해요. 그래서 당근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흙이 묻어있는 흙당근을 사셔야 됩니다. 채칼질을 할 때 끝까지 하시면은 잘못하면 손이 상처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세요.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굵은 소금 1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절여주세요. 절여질 동안에 저는 이제 또 오이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도 어머님이 다 김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금치를 하게 되면은 시금치가 물이 나오고 그래서 맛이 없다고 저희 어머님은 항상 오이로 이렇게 김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김밥을 하게 되면은 오이로 이렇게 김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이가 이렇게 씨가 있거든요. 이거를 발라주세요. 이렇게 씨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이로 김밥을 싸면은 시금치보다 수분도 있고 굉장히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오이로 김밥을 이렇게 말곤 합니다. 2분의 1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제 3분의 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씨는 오이를 반듯반듯한 거를 사야면 좋은데 딱 담아놓고 고르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손질이 다 됐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금을 1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를 조금 빨리 간을 들게 하려면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쳐주면 빨리 간이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소주잔으로 한 반 정도만 이렇게 간을 해주시면 소금이 금방 녹아서 간이 됩니다. 간이 배게 놔두고 다른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어묵을 손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묵은 사각 어묵인데 이렇게 보시면 4분의 1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손질이 됐고요. 맛살을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맛살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맛살은 다 하면은 너무 두껍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로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김밥을 싸서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애들이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잠을 안 주무시고 그냥 손자들 그냥 그걸 김밥을 싸가지고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주 화장하시고 그냥 그렇게 다 챙기시고 애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니셨어요.
남편이 휴가를 내고 어머니가 가시니까 저기 버스 타고 막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소풍을 맨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밥을 이렇게 많이 하던 게 그게 습관이 돼갖고 지금도 제가 김밥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맛살 손질이 다 됐거든요. 햄을 제가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햄이 이렇게 됐는데 햄을 요 정도 두께로 해갖고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햄은 요 정도 4조각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썰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튀겨요. 저는 튀겨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잘라갖고 튀기면 이게 오그라져요. 그래갖고 되게 모양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햄을 튀겨갖고 그 다음에 잘라서 요리를 합니다. 단무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무지를 이렇게 물을 좀 짜주세요. 빠지게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한 번 더 짜주겠습니다. 계란을 깨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계란을 깨면 껍질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란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데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계란이 껍질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깨끗하게 계란이 깨집니다. 계란이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짭조름하게 이렇게 천일염입니다. 이거는 천일염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저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단무지가 물이 질컥질컥 나오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좀 짜주세요. 단무지도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쓰는 옛날부터 먹던 단무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입맛이 다르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단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왜 김밥이 눈물의 김밥인가 그게 참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갔어요. 입학식에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벌지 않으면은 정말 그 길거리에 나앉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나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일을 나갔어요. 제가 일을 갔다 왔는데 식탁 위에 김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던 우리 할머니가 싸신 시어머님이 싼 김밥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일어나지도 잘 못하시고 화장실도 손자가 부축을 해야지 가실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나와가지고 애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마트에 가서 뭐뭐뭐뭐 사오라고 김밥 재료를 사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밥 재료를 사다가 드렸더니 세상에 뽁뽁뽁 기어 나오셔가지고 손자들 김밥을 싸준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신 분이 죽을 힘을 다해갖고 일어나셔가지고 손자들 마지막 좋아하는 김밥을 싸주고 결국은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밥을 볼 때마다 이제 시어머님의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이 생각이 나서 괜히 김밥을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손자가 이쁘면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그 김밥을 싸서 손자가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5일을 딱 사시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의 김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근이 다 절여진 것 같네요. 당근을 살짝 짜서 이따가 볶아 보겠습니다.
오이가 다 절여졌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짜서 살짝 짜서 여기다가 소쿠리에다 받쳐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손자들한테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 10분의 1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머님이 하신 거를 보고 저도 살았으니까 어머님만큼 손자들한테랑 자식에 대한 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머님을 맨발로 따라가도 어머님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오이 손질이 끝났습니다. 계란을 한번 계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계란을 넣으세요.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나중에 중불로 좀 줄여야 됩니다. 중불로 줄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계란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계란을 일부러 저는 좀 두껍게 했습니다. 햄을 다른 분들은 그냥 썰어서 김밥을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손자들이 먹는 거니까 팬에다가 한번 튀겨서 김밥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김밥이 더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좀 약불로 해주세요. 너무 센 불로 하면은 햄이 타거든요. 되는 동안에 저는 계란을 썰어 보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아주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당근을 볶아 보겠습니다. 당근에는 마늘을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여기 소금이 들어갔거든요.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참기름만 좀 치면 됩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붉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는 더 이상 소금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깨소금만 살짝 넣어줄게요. 다 되었는데 혹시 이제 물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당근을 아삭아삭하게 살짝만 볶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볶으면 식감이 아삭한 맛이 없습니다.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오이도 센 불에서 그냥 볶아주세요. 오이도 소금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늘만 한 반 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면 애들 범소풍 같은 데 갈 때 시금치 싸운 애들은 김밥이 막 튀어가지고 상하고 막 그러는데 오이로 하면은 금방 상하지도 않고 아주 상큼하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김밥을 싸실 때 오이를 사용을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워서 김밥은
오이 넣고 이렇게 합니다. 오이도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금을 덜 볶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다가 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소금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이에서 혹시 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소쿠리에다가 저는 받쳐서 합니다. 햄을 아까 튀겨놓은 햄을 썰어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4분의 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가족이 먹을 건데 너무 빈약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4분의 1로, 너무 크면은 5분의 1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이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썰어 가지고 팬에다가 하니까 이게 오그라져요, 햄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김밥을 쌀 때. 어묵을 볶을 때 너무 센 불에서, 처음에는 좀 센 불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불을 좀 줄여주세요. 그래야지 어묵이 볶아지기도 전에 타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묵은 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이렇게 좀 간을 해주세요. 참기름을 좀 치고, 간을 하나 보겠습니다. 간이 맞아요. 아주 맛있어요. 됐습니다. 다 볶아졌습니다. 여기다가 깨소금만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김밥을 하기 전에 저는 소금으로 밑간을 좀 합니다. 왜냐면 김밥이 싱거우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깨소금을 넉넉히 넣어서 비벼줍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여기다가 살짝만 넣어서 쳐서 비벼주세요. 그러면은 김밥이 밑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 나게 맛있습니다. 그냥 주먹밥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맛있어요. 김밥을 말아 보겠습니다. 식구도 많고 항상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는 제가 또 손이 그렇게다 보니까 손이 또 커져가지고 김밥을 말아도 이렇게 푸짐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지,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이쁘게는 제가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당근은 저는 이렇게 항상 넉넉히 넣어줍니다. 당근 넣고, 햄 넣고, 단무지를 2개씩을 넣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단무지를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식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란도 이렇게 좀 푸짐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일본의 도쿄에 있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 먹을 수가 있대요. 근데 김밥은
해먹지를 못한다고 그게 제일 아쉬워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은 이게 이제 구워진 김이거든요. 그래서 구워진 김으로 저는 이렇게 김밥을 말았어요. 안 구워진 김도 괜찮고, 그런 요즘에는 다 이렇게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백장이 한 톨이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놔두면은 안 돼요. 공기 안 들어가게 꼭 꿰매서 저기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먹어도 저기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이도 이렇게 하면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김밥이 이렇게 뚱뚱합니다. 주인을 닮아서 하나만 먹어도 진짜 배부를 정도로 좀 통통합니다, 김밥이. 제가 항상 이제 맨손으로 일을 하는데 김밥은 위생장갑을 낍니다. 왜냐하면은 위생장갑을 안 끼면 밥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김밥 할 때는 이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위생장갑을 처음에는 안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생장갑 안 끼면 어머니 김밥이 막 밥풀떼기가 달라붙어요. 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도 위생장갑을 끼고 김밥을 하니까 참 편리하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애가 유치원을 가는데 김밥을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이제 김밥을 잘 못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도 못하시는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소풍을 처음으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김밥을 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김을 사다가 이제 김밥을 쌌어요. 열심히 이제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저희는 막 남편도 소풍을 가면 유치원 소풍에 막 어머니도 가시고 또 외할머니도 또 친정 엄마가 놀러 오시니까 또 외할머니도 가시고 막 완전히 대가족 나들이가 됐어요. 그 김밥을 싸도 엄청 많이 싸는데 김밥을 싸면은 다 처지고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김밥이 그냥 완전히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렇게 김밥이 터지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밥 하는 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파래김으로 김밥을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멍얼멍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을 이렇게 딱 말면은 옆구리가 다 터지는 거예요. 막 완전히 뭐라 그래야 돼요. 방충망처럼. 그래갖고 그냥 뭐 손으로 어떻게 쓸을 수도 없고 그냥 주먹밥처럼 나중에 막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소풍을 갔는데 다른 엄마들이 볼까봐 부끄럽잖아요. 그래갖고 야야 우리 사람 없는 데 가서 우리 남은 그네를 가서 밥 먹자 우리 어머님. 야 이거 김밥이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 돼갖고 너무 보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숨어서 밥 먹자. 그리고 제인처럼 너무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김밥을 할 때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김밥이 짝짝 달라붙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인터넷 세대가 돼갖고 너무 똑똑하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는 아이들이 다 커버리니까 이렇게 막 소풍 가고 그런 김밥 싸서 막 그런 재미난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학교 다니고 소풍 가고 그럴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무지를 2개 넣으면은
아삭아삭하니 아주 상큼하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단무지 2개 넣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김밥 하실 때 단무지를 항상 2개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저는 일부러 저기 할 때 좀 두껍게 합니다. 식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김밥을 썰어 보겠습니다.